스터디로드 매일 한 문제 공부방 14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는 매주 토요일 밤 10시에 뵙고 있는데요. 기하 내용 위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습 세 번째 시간으로 쌍곡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쌍곡선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먼저 설명하고 문제를 4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쌍곡선의 정의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쌍곡선이란 무엇인가요? 타원과 비교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타원은 두 초점에서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자취였죠. 쌍곡선은 역시 두 점, 초점이라고 하는 두 고정점으로부터 거리의 차이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입니다. 역시 간단한 대칭성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두 고정점, 초점이 이와 같이 있다면 그리고 일정한 거리의 차이가 조건을 만족하는 점 P가 이와 같이 있다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차이가 일정한 거리의 차이, 보통 2a 루트니까 2a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초점 사이의 거리는 또 보통 2c라고 하니까 간단한 관계를 만들 수 있죠. 삼각 부등식입니다. 삼각형의 성질을 쓰면 F'P의 길이보다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이 더 길어야 합니다. A보다 C가 더 크다는 성질이 얻어지네요. 그래서 쌍곡선을 그리게 되면 대략 이와 같이 그려지면서 이 길이가 일정한 거리 차이, 꼭지점, 꼭지점이라 하고 주축의 길이라고 하죠. 결국 꼭지점, 꼭지점을 연결한 선이 주축을 연장한 선 위에 초점이 존재하며 주축의 길이보다 초점 간 거리가 더 긴 상황이네요.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잘 알듯이 이와 같은 형태로 쌍곡선은 거리가 차이가 일정하니까 방정식에 마이너스 표현이 나온 것으로 연결해서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표준형으로 한다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로 쌍곡선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타원은 a제곱 더하기 는 1꼴이죠. 거리 합이 일정해서 방정식에서도 덧셈이 나온다. 쌍곡선은 거리 차이가 일정하므로 방정식에서도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좋고요. 쌍곡선에서는 A, B의 대소 관계가 중요합니다. A가 크냐, B가 크냐에 따라서 장축, 초점이 어디에 놓여지느냐가 달라지는데 A가 클 때, B가 클 때 상황이죠. 쌍곡선은 A, B의 대소 관계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더하기 1일 때, 빼기 1일 때 그것에 의해서 초점이 X축상에 놓여지느냐, 초점이 Y축상에 놓여지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대략 이와 같이 그릴 수 있네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X절편에 해당하는 A, Y절편에 해당하는 B를 표시합니다. A가 있고 마이너스 A가 있겠죠. B가 있고 마이너스 B가 있습니다. 만약에 타원이라고 하면 안쪽에 그려주면 되고요. 꼭지점이 4개가 나타납니다. 쌍곡선이라고 하면 역시 AB를 그대로 이용하되 대각선을 그립니다. 대각선이 쌍곡선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이죠. 바로 점근선입니다. 바깥쪽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더하기 1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그리면 되겠고 만약에 빼기 1,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역시 동일한 직사각형, 동일한 점근선에 대해서 이와 같이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타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초점을 계산하는 직각삼각형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직각삼각형에서 A, B라고 하면 이번에는 빗변이 C로 되면서 초점의 위치를 그 C를 이용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초점을 Y축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는 직각삼각형은 똑같고 이번에는 빗변을 이용하는 거죠. 따라서 쌍곡선에서는 초점을 계산할 때 이 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타원하고 비교해서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간단한 평행이동을 생각할 수 있고요. 완전적으로 묶어서 생각하면 이런 방식의 생각은 포물선에 대해서나 쌍곡선에 대해서나 타원에 대해서나 다 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표준형을 다루고 표준형의 평행이동으로 생각하자 하는 것이 2차 곡선의 일반형, 방정식의 일반형을 다루는 기본 관점입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는 쌍곡선의 접선이 있습니다. 접선도 내용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두 번째로 접점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는 타원에서와 마찬가지의 이 공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따로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게 되는군요. 그러니까는 이와 같은 쌍곡선의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여기에 옮겨 놓고 이것을 A, 이것을 B로 생각하여 공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것을 A로, 이것을 B로 생각하여 공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공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타원에서건 쌍곡선에서건 기울기 M인 접선에 대한 공식은 이 꼴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정리해 두면 좋겠네요. 두 번째는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죠.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포물선에서도 타원에서도 쌍곡선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공식을 적용할 수 있으니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성질을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쌍곡선의 수직인 접선의 교점은 1이 된다. 이것은 방정식이 기울기 M인 접선의 방정식이 타원에서와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울기 M인 접선의 방정식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쌍곡선에서도 타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직인 접선의 교점은 1을 이루게 됩니다. 간단히 해볼까요? 기울기 M인 접선은 이와 같고 그와 수직인 기울기 마이너스 M분의 1인 접선은 이와 같은 꼴이 되겠군요. 넘기고 제곱합니다. 두 번째 식에 대해서는 M을 먼저 곱하고 넘기고 제곱합니다. 변변 더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완전제곱의 전개식에서 중간항들은 똑같이 상쇄되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이 되는 것이니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타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쌍곡선에서도 수직인 접선의 교점들은 어떤 원을 이룬다는 것, 그 원의 반지름도 라지 A, 라지 B에 의해서 정확히 결정된다는 것, 그와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